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3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저 사무처장 딱 걸렸어요. 이게 생각 없이 말을 하면 100% 사무처장입니다. 그냥. 아유, 이게 정말 6년 했다고 진짜 이게 한 번에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세월이 예. 있는데. 예, 그리고 이 대표라는 말은 나하고 너무 안 어울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아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내가 내 몸에 안 맞는다는데 어쩔 것이야. 네. 좀 어색해 죽겠구만. 대표님처럼 대표가 어울리는 분은 아닙니다. 없다. 왜 이러십니까? 민원연 대표에는 그냥 딱이다. 아이고, 그건 어떻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제가요. 참 정말 지겨 죽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종합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총정리해드리는 마음으로 네. 하는 거죠. 자, 코로나19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허위 조작 정보들이 이제 넘쳐나는 그런 네. 보도, 이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평소에 어떤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정파적인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전장관 문제 이런 거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이거 가짜뉴스라고 아무리 말해도 가짜뉴스라고 믿지 않아.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 확증 평양이 딱 이렇게 돼 있었어. 네. 근데 코로나19는 이게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다들 그래도 이게 가짜뉴스라 그러면 이거는 좀 귀 기울여 듣는 맛이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마스크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허위 조작 정보 이미 이제 드러나면은 좀 언론이 많이 받아 쓰고 그리고 팩트 체크도 많이 해주고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서 절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저는 혐오 조장 보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파고들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혐오. 그 혐오를 그냥 언론이 방치하는 또는 언론이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이거를 정파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싫으면 문재인 정부만 공격하세요. 왜 거기다가 중국 동포에 중국에 뭐 5만 가지를 가져다가 끼워 넣냐고요.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코로나19를 틈타서 네. 어떤 혐오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지, 어떤 혐오 조장 보도들이 있었는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싹 스쳐지나가네요. 네. 그걸 좀 총정리해드리는 마음으로. 종합 네. 정리하는 그런 보고서를 지금 네. 냈습니다. 신문방송 종합입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저희가 브리프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간단하게 탁탁탁 지나갑시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원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혐오 콘텐츠들, 혐오 표현을 쓰는 보도들을 지금 많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쯤 되면 코로나19가 진정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쯤 되면은 6월로 접어드는 시기쯤 되면 코로나19 혐오 표현 쓴 보도들을 한번 총정리를 하면 탁 시기가 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감염병 사태가 사실 기본적으로 혐오에 굉장히 취약한 이슈예요. 네. 왜냐하면 감염병이 돌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실제로 격리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공포감을 기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슈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태 초기부터 그렇지가 못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의 사용입니다. 그렇죠. 우한 쓰지 폐렴, 말라, 우한 코로나. 쓰지 말라 하는데 처음부터. 네. 심지어 WHO는 2015년부터 쓰지 말라고 권고를 했죠. 이거 지역명 쓰면은 그 지역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편견이 발생하니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조선일보는 끝까지 안 버렸다. 꿋꿋하게 아주. 우한 폐렴을 쓰다가 3월부터는 조금 욕을 먹은 거를 감안을 했는지 우한 코로나로 바꿨다. 바꾼 게 아니죠. 네. 아니, 폐렴을 바꾸라는 게 아니었는데. 우한 빼시라고요. 우한을 빼라 그러는데 다른 거를 고쳤어. 네. 그 방송사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 S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저녁 종합 뉴스에서 우리는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다른 뉴스 프로그램까지 다 이렇게 합해서 보면 산발적으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쓰는 보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된 측면이 없었고 그래서 방송사 뉴스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네. JTBC도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안 쓰겠다고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MBC 우리말위원회 전에 좀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용어를 이거를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어떤 용어 부적절하니 하지 말아라라고 오더라기보다는 이제 보도국장 예를 들어 보도국장이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일괄적으로 착 진행이 되지가 않는 기자 사회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조직도 너무 크고 네, 사람도 네. 많고 그리고 이거를 또 자막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또 기자들이 그거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고 싶어. 아직은 다 우한폐렴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우기고 또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총 어떤 관장에서 그런 언어의 문제, 표현의 문제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하는 부적절한 표현들 꼭 우한 이런 거 아니어도 부적절한 표현들을 좀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잘 통일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그나마 좀 제가 보기엔 잘 되는 곳이 JTBC고 뭔가 하지 말자라고 하면 좀 쫙 일괄적으로 JTBC도 되고 그래서 안 쓰겠다 하고 안 썼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좀 잘 안 되는 곳이 예를 들면 지금 보면 SBS는 지금 한다고 해놓고 뭐 낮 뉴스에서는 그대로 한다거나 네. KBS도 앵커가 그냥 계속 말로 했어요. 우한폐렴이라고 네, 한다거나 말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근데 어쨌든 지상파 3사도 공식적으로는 우린 안 써요라고 선언은 했어요. 근데 선언했으나 이게 다 이런 잘안 일이 돼. 보도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중국인 혐오 주장 우한폐렴은 이제 아무튼 초창기에 초창기부터 끝까지 한 조선일보도 이게 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네. 우한폐렴이라는 용어가 혐오의 시작이었죠. 그 혐오의 대상은 누구다? 중국이다. 네. 이게 근데 이제 꼭 중국이 겁나 싫어서도 아니야. 그냥 친중 정부라는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네. 더 큰 거죠. 문재인은 중국의 굴종적이다.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한 양념이죠. 근데 양념으로 왜 혐오를 쓰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데 헤럴드 경제가 1월 29일에 대림동 르포를 쓰셨죠? 네. 제 역사의 길이 남을 르포 보도. 대림동에 가봤더니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고 지목하셨어요. 네.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막 침 뱉고 막 그 먹는 거 그냥 포장도 안 하고 생으로 올려놓고 너무 더러워 뭐 이런 거죠. 가래침 뱉고 마스크 가래침 미착용 위생 불량 심각. 근데 이게 제목이 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으로 바뀌었었네요. 저는 수정해서 욕 먹고. 근데 원래는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 불량 심각이었죠. 대림동 차이나타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바뀐 제목도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네. 네, 이거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벌어지죠. 시장 뒤에 가면. 다 누구나 침 뱉고 누구나 마스크 안 쓸 수 있고 특히나 1월 달엔 더 그랬죠. 그런데 굳이 대림동 차이나타운만 콕 집어서 마치 중국 동포나 중국인들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것처럼 이 사람들이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저는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림동의 중국인 확진자 빵명이었다. 더 웃기죠 이게. 아무튼 그런 보도였고 이제 제목을 마스크 사재기가 횡행한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마스크 사재기하고 있어.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네. 이런 보도는 또 헤럴드 경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채널A도 있고 뭐 탐해체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1월에 이제 사태 초기죠. 우리나라도 2월 들어서면서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1월부터 우리나라도 전국에서 마스크 사재기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국인들만 사재기를 해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했죠. 마스크는 그냥 부족한 거예요. 중국인들만 사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꼭 중국인만 콕 집어가지고 우리나라 마스크 품귀 현상은 중국인 때문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보도들. 네. 이것도 혐오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배제하려는 시도니까. 자, 그 다음에 그 TV조선의 1명 때문에 서울 한복판 줄줄이 폐쇄, 유동인구 10만 명동 롯데백화점 뚫렸다라는 보도에서는 그 중국인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위험이 큰 그런 보도 사례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보도가 진짜 우리 언론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고쳐야 될 점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거는 진짜 잘 보이지 않는데 특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보도. 그때 당시에 이 보도가 이제 한 명의 확진자 때문에 서울이 줄줄이 폐쇄되고 명동 백화점이 뚫렸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는 다 그런 거잖아. 결국은 한 사람 그 사람 자기가 확진자인 줄 모르고 막 다니다가 누구나 이런 욕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사실이죠. 안 불안하세요? 공포감이 있죠. 난 저는 되게 있어요. 불안해요. 네. 저는 이거 한참 터질 때 뭐 했냐면 메모장에다가 내가 어디 어디 갔는지. 맨날 적어놨어요. 어. 내가 몇 번을 탔고 버스는 몇 번 탔고 지하철 못 탔는지 다 적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걸리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그치, 다녔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 못 후다닥 안 하게 제대로 해야지. 혹시라도 빼먹어 깜빡해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음. 제가 이 보도에서 느낀 문제점의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자, 왜냐면요.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TV조선이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라서 제목 보세요. 네네. 확진자 그 한 명 때문에 서울이 줄줄이 폐쇄되고 롯데 백화점도 뚫렸다 이거예요. 네. 그 확진자 한 명 때문이라고 제목에 박아놨으니까 굉장히 심한 사례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보도가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방역당국이 확진자 발생하면요.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그 동선 다 공개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확진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한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공개를 하고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보시는 분들이 조심하자 이거예요. 네네. 다른 시민들이 그걸 보시고 내가 혹시 거기 갔다면 검사 받으시고 네. 아니면은 거기는 되도록 안 가고 우회할 수 있도록 다른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장치들이죠. 네. 언론 보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얘 때문에 서울의 모든 상점이 폐쇄됐고요. 얘 때문에 그 일대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얘 그런 때문에 의미가 백화점이 아닌데. 망했어요라고 탓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근데 네. 게다가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지목해줬어요 또.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TV조선이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과 롯데백화점 본점, 이마트 마포점을 방문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심해. 있고 대한민국 유통의 중심인 롯데백화점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뭐 초유의 사태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아주 있으니까. 우리 그 확진자 한 명이 아주 많은 일을 하셨네. 이거 모든 책임을 다 그분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꼭 중국인뿐만 아니고 이게 사실 정말 누구에게나 다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어디로 갔다 왔는지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방역에 굉장히 큰 혼선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유감을 표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는 계속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중국인이라고 밝히고 이것에 저기를 이렇게 강조한 것은 사실은 혐오 조장 보도다. 이건 혐오 보도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이 보도의 문제점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진자한테 모든 문제 책임을 돌리는 것부터가 시각부터가 잘못됐다. 네. 그리고 중국인으로 지목까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가 여기 돌아다녔다고 하니 조심하세요라는 보도를 낼 때 그분의 국적을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국적은 아무 정보가 아니에요. 그런 보도에서. 그런데 일부러 쓴 거예요. 지금 TV조선 보도에서요. 중국인이라는 걸 빼도 보도가 성립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쓰는 거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신천지 보도로 이제 쭉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나요? 신천지에 대한 사실 그것도 지적도 굉장히 좀 사실 많이 있었어요. 네. 신천지로 넘어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신천지가 네. 국내 코로나19 대확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천지 운영의 특수성, 뭐 포교 등을 포함해서요. 그 특수성들이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맞고 심지어는 드러난 이후에, 그러니까 대확산이 발생한 이후에 2월 18일 이후에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 그러는데 제출을 아예 안 하다가 나중에 낸 것도 보니까 뻥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네네. 그 이후 방역에도 상당한 손실을 끼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적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이러나 이런 부분도 보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코로나19에서 신천지를 보도할 때도 혐오 주장 위험이 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신천지에서 보도할 때 아무리 신천지가 뭔가 이상하고 이단이고 문제가 있어도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방역에 관련된 부분들.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문제점들. 뭐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 그것도 숨겼다 그러죠. 뭐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랑 관련은 없는데 얘네 운영 방식이 뭔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어.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는 보도할 수 있죠. 가정을 파탄낸다거나 네. 한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도할 수 있습니다. 불법 또는 비윤리, 비도덕 운영 실태에서.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가지고 신천지 교인이면 무조건 비아냥되고
심지어는 어떤 보도까지 나옵니까? 신천지 교인이 누군지 색출하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보도들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보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타인에 대해서 네. 불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시민들 간의 불신과 혐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사게 되고. 저도 좀 공감하는 게 한창 코로나 이거 신천지 보도가 나온 이후에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신천지 교인은 절대 출입 금지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요. 사람이 들어갈 때 네. 나 신천지예요 하고 들어가지는 않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언론 보도가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방역에도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누군지 색출하는 식의 보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숨어버리니까.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높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네. 종교들이 그런 식의 종교들을 믿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뭔가 문제되는 행동을 안 했으면은 당당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누군지 막 색출하는 보도가 나와버리면 검사를 못 받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서워서. 이게 굉장히 악영향인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천지 관련된 보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종교를 공격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진짜 확실하게 가가지고 신천지한테 그 아까 말한 그 비판받는 여러 측면들 있잖아. 막 숨기고 뭐 이거 지금 니네 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방역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교인을 보호하고 또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르게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도 자체가 거의 많은 보도가 신천지를 그러니까 신천지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보도 태도로 갔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숨는 거지. 자꾸 감추고 숨고 나는 신천지 그리고 아직 신천지 교인은 아닌데 그 강인지 뭔지 막 이런 거 다니던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갔던 사람들. 맞아, 엄청 많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분들이. 사실은 다 네.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네.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언론이 과연 신천지 보도를 그렇게 자기네들은 막 겁나 비판적으로 했는데 그게 과연 방역에 도움이 됐는가? 결국은 혐오만 조장하고 그리고 방역에 방해를 하는 그런 보도였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중에 사실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지 색출하는 보도들이에요. 네. 실제로 그런 보도가 있다니까요. 특히 이 이단 신천지 등의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하는 우리 CBS 노컷뉴스가 3월 5일에 단독으로 유명 가수 A 아내 신천지 활동 남편 포섭하고 싶어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어요. 이거는요 진짜 왜 낸 거야? 기사 첫 문장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촉발시킨 이단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로 시작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은 요 첫 문장 말고는 아예 없어요. 나머지 보도는 오로지 그 유명 연예인 누구의 아내가 이름 밝힌 거 아닙니다. 네. 유명 연예인 아내가 신천지고 그 사람이 막 남편을 포섭하고 싶다 하고 했고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했고 그 분의 신천지 활동 내역밖에 없어요. 보도 내용이.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아무 정보가. 말 그대로 야 유명 연예인 누구의 아내도 신천지라더라 이런 소문을 내는 보도죠. 이거 진짜 되게 웃겼던 게 누군지 색출하는 거죠. 남편을 포섭하고 싶은 남편 못하고 아직 남편의 누나는 뭐 데리고 갔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 보도예요. 막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이거 했었거든요. 진짜 옛날 뭐 90년대 이럴 때 잡지 뒤에 나오던 여성 잡지 뒤에 나오던 루머집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CBS 노컷뉴스가 그 이단의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건 열심히 비판적 보도 내고 탐사 보도 하시는 건 아는데 그 본인들의 원래 취지와도 부합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과연 이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나 이렇게 누군지 찾는 보도로 막 연예인 얘기하면서 의문의 보도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했나 본데 별로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를 비판하는 목적이 너무 앞서서 인권을 결국은 침해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 보도가 노컷뉴스와 같이 이 사례와 같이 누군지 색출하는 보도가 실제로 오보를 또 양산해냅니다. 네. 언론들이 이 확진자의 가족이 알고 보니 신천지였어라는 보도를 정말 많이 냈는데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만 2번이나 오보였어요. 네, 신천지 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자, MBC 20대 확진 환자 이송하던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뱉어라는 2월 29일 보도는 확진 판정 후에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적 행위를 한 확진자 소식을 전하는 그 보도인데요. 이 앵커 뒤 배경화면에 마스크를 쓴 여성 위로 신천지라는 자막을 써서 이렇게 노출을 했어요. 근데 이 해당 여성은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 당연히 신천지라고 어. 생각하죠. 뒤에 그 자막 네. 신천지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종교단체 교인으로 오행케 할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라고 하면서 객관성 위반으로 권고를 줬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네, 이거는 그래도 MBC는 사진에 자막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지목한 거잖아요. 네. 이 다음에 3월 1일에는 거의 모든 방송사가 애기, 영유아 확진자의 아빠가 알고 보니 신천지 교인이라고 그냥 보도를 해버렸어요. 네, 네. 이건 그냥 진짜 오보였던 거죠. 아니었던 겁니다. 예. 아,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예.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신천지야라고 하는 것은 낙인을 찍는 건데, 그쵸. 네. 그게 신천지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닌데, 그렇게 쓰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태 초기부터 시작된 신천지에 대한 너무 과도한 보도,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 버린 네. 비아냥되거나 심지어는 누군지 색출하는 보도가 이런 식의 일종의 과열 양상을 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까지 신천지라고 해버리면 이건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 TV가 이 아버지 그러니까 사망자 아니죠. 확진자 아기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를 해서 이 또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했던 말 중에 뚫렸다라는 말. 이건 뭐 간단하게. 네. 한국은 안 뚫린 데가 없어요. 뚫렸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처음 나온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뚫렸다라고 엄청나게 다들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나 그 지역의 첫 확진자인 거야. 그리고 다른 보도 사례들도 2-3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2-3번째 네네. 확진자. 아니 근데 우리 누가 뚫렸다는 진짜 이제는 안 뚫린 데를 찾기가 힘들어. 어떡해. 구멍이 웃을 일이 뽕뽕 났어, 아니다. 아주. 아유, 정말 너무 슬프네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 뚫렸다라는 말을 아마 몇 군데 안 뚫리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쓰셨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의미로 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모두 서로 조심하고 모두 서로 혐오하지 말고 모두 서로 위로하고 힘을 네. 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갈라치기 하고 구분하고 뭐 성소수자를 또 비하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태원 클럽 네. 말 보도에서 네. 성소수자 혐오까지 나가버렸죠. 네네.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숨어버린다. 그리고 숨고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러면은 837화 그 유튜브 댓글만 좀 읽어드릴게요. 최성재님. 민식이법을 가지고 가짜뉴스나 오해가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면 팩트체크를 해서 기성매체에서 다뤄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인용만 하고 말아버리는데 그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예, 어제 저희 방송을 네. 보고 말씀해주신 거죠. 살만한 세상을 위해님도 정말 공감합니다. 민식이법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말 저질 유튜브나 언론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로 평범한 시민인 저조차도 매번 팩트체크해주며 설명하고 어쩔 땐 싸움까지 나며 참 슬픈 현실입니다. 민식이법 제대로 된 설명해주려고 자료를 찾아봐도 제대로 된 기사나 이야기는 가뭄에 콩나듯 찾기가 힘들고요. 각종 혐오 영상과 뉴스는 마음이 아파서 클릭을 하기도 힘이 듭니다. 역시 민원연이 이런 자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모두들 민식이법 이전에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야 하는 걸 당연하다는 걸 한 번만 상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슬픕니다. 제발 살만한 세상이 되길.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정말 정말 맞는 너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 어제 방송 또 조회수가 안 나오죠? 이게 역시 관심 있는 게 다 달라가지고 예. 네. 안다미노님 10,000명 축하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버 버튼 가겠습니다. 힘내세요. 민원연 오늘 방송 오랜만에 실시간 채팅 들어왔는데 좀 놀랬습니다. 민식이법 반대하지 않고 법이든 처벌이든 강화하는 건 좋지만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분명 들을 만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이 모두를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맞아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법에 사람 이름 붙이는 거에 대한 언론 보도 가이드는 없을까요? W기현님이십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특정 사건에 연관되어 짧아서 부르기 쉬운 편이라 일종의 가칭으로 쓰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통과되고 난 뒤에도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건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공방은 차치하고 민식이법이 통과된 작년 말 이후부터는 어린이 교통법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불렀으면 유가족들을 향한 지나친 공격도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싶네요. 추가로 혹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진행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잘못한 거라고 비판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불안만 부추기는 점도 아쉽네요. 너무 좋은 지적이시죠.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법에 이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법이니까 그 예를 들면 김용균법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뭐 신해철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좋게 우리가 그분의 뜻, 그분의 어떤 유지, 그분의 희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자칫 이 민식이법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다고 네, 사실 생각을 저도 해요. 이런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그 고인의 이름이 법에 남아서 그 의미와 고인을 기리는 뜻이 영원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민식이법을 뜻하지 않게 너무 왜곡하고 모욕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네, 네. 예. 그리고 마치 이 법을 민식이 엄마 아빠가 다 만든 것처럼 이 국회가 만든 거예요, 난리를 국회가. 치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이 진짜 맞는 논의를 좀 말씀입니다. 해볼게요. 예. 저 네. 진짜로 논의가 언론학자들이나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모여서 특히 언론이 이거를 뭐 가이드를 만든다고 해서 언론사가 이걸 또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무슨 가방녀, 막 말도 안 네. 되는 그런 비하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빨리 고쳐지진 않지만 언론 가이드를 만들어서 최대한 우리가 이런 것을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김용균 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최소한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합시다라는 어떤 캠페인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언론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하시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나 어저께 이정일 PD 전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전 보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전 선생이 아유 됐어 내가 옛날에 다 봐줬는데 뭘 또 보려 그래요. 전 선생에 가서 이정일 PD랑 같이 방송 한번 하고 옵시다. 자 미디어 탈곡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 콜라보